안녕하세요. LLM 에이전트 기반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리팩토링 제한 시스템 발로 시큐리티를 발표할 발로 팀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는 레드팀의 공격 분석과 블루팀의 방어 검증을 하나로 결합한 기업 연계 올프랜드와 함께한 AI 보안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AI가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주는 시대이지만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적 분석은 취약점 목록만 줄 뿐 실제 악용 경로나 우선순위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LLM이 만든 수정안이 정말 안전한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 전후로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량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는 탐지는 하지만 방어 효과까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지부터 검증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취약점 탐지, 공격 시나리오 해석, LLM 방어 코드 생성, 문법 보안 재검증, 비포 애프터 비교까지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레드팀이 악용 경로를 찾고 블루팀이 고쳐서 그 수정이 안전하다는 것까지 증명합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이 나온 배경이 기업 요구사항입니다. 기업 연계 올프랜드는 5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그대로 기능에 옮겼습니다. 실제 코드를 읽어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는 것은 밴딧, 생그랩, 수정 제한 같은 경우는 LLM 리팩토링으로, 정량 근거는 비포 애프터 비교, 그리고 기존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검사하고 차단하는 것은 GitHub 액션스와 빌드 게이트, 민감 정보 보호는 프레시디오 마스킹과 퍼넷 암호화로 구현했습니다. 이 5가지 중 민감 정보 보호는 코드를 외부 LLM에 보내고 DB에 저장하는 저희 구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슬라이드에서 마스킹과 암호화 두 단계로 어떻게 지키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스킹입니다. 코드를 LLM에 보내기 전에 개인정보와 시크릿을 탐지하고 마스킹하는 오픈소스 프레시디오로 API 키, DB 같은 값을 자리 표시자로 치환을 하게 되고 보건표에 원래 값을 따로 보관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원래 값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LLM은 진짜 민감 정보를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암호화입니다. 분석 결과를 DB에 저장할 때 코드를 통째로 암호화합니다. 아래처럼 평문이 GAA로 시작하는 토큰으로 바뀌게 되고 키가 없으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퍼넷 인증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스킹은 보여줄 때 가리는 것이고 암호화는 저장할 때 잠그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 설계입니다. 전체는 사계층입니다. 사용자가 웹 대시보드에 코드를 올리면 패스트 API와 샐러리 워커가 밴딧, 생그랩, LLM을 실행하고 결과는 포스트그레스QL과 레디스에 저장됩니다. GitHub 액션스와 연동해 PR 자동 커멘트와 빌드 게이트도 제공합니다. 핵심인 분석 파이프라인은 8단계입니다. 코드 입력, 정적 분석, 문맥 추출, 중복 제거, 위험도 산정까지 이제 탐지와 정제이고 이어서 LLM이 수정을 만들고 문법과 보안을 재검증한 뒤에 비포 애프터로 증거를 남깁니다. 기술 스택입니다. 정적 분석은 밴딧과 생그랩, 그리고 AI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민감 정보 같은 경우는 프레시디오와 퍼넷으로 보호합니다. 백엔드는 파이썬과 패스트 API,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실제 구현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팀의 1에서 3단계입니다. 코드가 들어오면 밴딧과 생그랩, 프리스틱을 함께 실행해 취약점을 찾고 그 취약점이 포함된 함수와 인포트문, 주변 코드까지 문맥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SQL 인젝션은 CWA89, CVSS 9.8, 크리티컬로 분류가 됩니다. 4에서 5단계는 정제입니다. 같은 규칙에 유사한 패턴의 중복 취약점은 그룹으로 묶어 대표 한 건만 LLM에 보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CWE를 기준으로 CVSS를 매겨 크리티컬부터 로우까지 4단계로 위험도를 분류하게 됩니다. 6단계, 블루팀의 LLM 리팩토링입니다. 핵심은 전체 코드가 아니라 취약점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고위험 CWE만 선택을 하게 되고 문맥을 줄이고 같은 파일을 묶어서 호출하고 동일 취약점은 캐시에서 재사용합니다. 수정안 같은 경우 최소 관장 구조적 3가지로 제시합니다. 프롬프트도 보안을 우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추가 지시를 넣더라도 보안을 낙하하거나 취약한 코드를 유지하려는 지시는 무시하도록 명시해 프롬프트 인젝션에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7단계는 방어 검증입니다. 먼저 ASD 파싱으로 수정 코드의 문법을 확인하여 실행 불가능한 패치를 거르고 이어서 밴딧, 생그랩을 다시 실행해 취약점이 실제로 줄었는지 아니면 새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두 검증을 통과해야만 공격 경로가 낮았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공격 경로와 방어를 직접 연결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 어택 플랜의 오픈 상태가 검증을 거치면 오른쪽 디펜스 플랜의 블락으로 바뀝니다. 상태는 탐지만 된 오픈, 수정안을 만드는 중인 미티게이팅, 두 검증을 모두 통과한 블락, 사람이 확인이 필요하는 리뷰 이렇게 전이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전체 흐름을 실제 화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달로 시큐리티의 분석 화면입니다. 코드를 붙여넣거나 파일을 통째로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용 취약 애플리케이션 웹포트에 실제 자바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54번째 줄에 비밀번호가 게스트로 코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즉 하드 코딩된 정보입니다. 이제 분석 시작을 누르고 아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스캔은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자동으로 탐지하고 다중 패치는 취약점마다 최소 권장 구조적 3가지 수정을 제시합니다. 일괄 처리는 같은 파일의 취약점을 한 번에 LLM 호출로 묶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AI 정밀 점검은 혹시나 정적 분석이 놓친 부분을 LLM이 한 번 더 훑어 잡아냅니다. 보안 재검증은 수정된 코드를 다시 분석하여 취약점이 줄었는지 확인하며 맨 아래에선 이제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LM이 수정어를 만들고 결과를 정리해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보안 유형 같은 경우 공식 문서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제 비포, 애프터 원본 코드와 수정 코드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고 수정된 코드는 GitHub 저장소와 연결해 수정 PR까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다음 공격 방어 화면에서는 최근에 탐지하고 수정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대시보드 탭에서는 분석 이력과 위험도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취약점 화면에서는 심각도를 필터링해 확인할 수 있고 수정 화면에서는 제거 방법과 기능 유지 여부, 사용한 분석 도구와 원본 코드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탭에서는 가장 최근에 생성된 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력 탭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새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실현 영상에서 다루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발함에 마주친 문제점과 해결입니다. 5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LLM 호출 비용과 지연은 스코프, 배치, 캐시로 해결하였고 중복 탐지 같은 경우 불루파, 수정안의 안전성 불확실은 그 문법과 보안 2단계 재검증으로 이제 민감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프레시디오 마스킹과 퍼넷 암호화, 그리고 레디스 같은 외부 의존성 부재는 이제 자동 풀백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올프렌드에 받은 피드백과 이에 대한 반영입니다. 수정이 기능을 깨면 안 된다는 의견에는 기능 유지 지시와 문법 검증으로 해결하였고 분석이 늘기라고 비싸다는 의견에는 스코프, 배치, 캐시로 왜 안전한지 확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보안 재검증과 비포 애프터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취약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의견에는 중복 제거와 P1에서 P3 우선순위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달로 시큐리티는 탐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레드팀이 공격을 찾고 블루팀이 고쳐서 문법과 보안으로 검증을 하고 비포 애프터로 그 효과를 증거로 남깁니다. 탐지부터 검증까지를 하나로 잇는 AI 보안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LLM을 보안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접목하여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검증 가능한 방어까지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끝으로 프로젝트를 세심히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신 올프렌드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2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약점 탐지할 때 false positive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점이 아닌데 이거의 취약점이다라고 잘못 탐지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라며, 그리고 LLM 쓰면 우리가 항상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때 이거를 좀 더 보완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두 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 죄송합니다. 질문 혹시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취약점이 아닌데 취약점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그 취약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적 분석 도구로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밴디카 생그렛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정적 분석 도구에서 거르지 못한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그 시연 영상에 AI 보안 재검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키면 정적 분석 도구가 혹여 찾지 못한 취약점을 LLM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안 취약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LLM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 때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사람이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비포 애프터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루미네이션 증상 관해서는 저희가 그 캐싱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존에 만약 첫 번째 LLM을 호출해서 예를 들어 CW89라는 SQL 인젝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그 문제를 레디스 DB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 앞서 파악한 보안 문제점을 캐싱을 해가지고 그대로 불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LLM이 수정안을 그대로 밴딧이나 세그랩으로 재검증을 하는데, 결국엔 같은 룰셋으로 재검증을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리무브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재검증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재검증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1에서 3단계 때 레드팀 분석할 때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데, 그대로 이제 수정된 코드를 다시 한번 그대로 거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무브가 0이 아닌 경우도 나왔나요? 네, 실제로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AI 그 정밀 재검증을 켜가지고 이제 그 해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가끔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논의 후 해결 예정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LMM을 어떤 LMM을 사용하였는지, 외부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외부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소스 자체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이 공공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이런 적용 방법을, 보안을 체크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외부 LLM을 사용할 경우 사내의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쓸 코드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시디오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거를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LLM한테 보내면 그 LLM은 결국에는 마스킹 된 것을 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마스킹 작업을 통해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룰이 만들어진 것에 맞춰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한다고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절대 코드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사실은 핵심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혹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직접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학교에서 연말마다 보안 검증 관련해서 문서가 오거든요. 그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팀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